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건국입니다. 2024년 진행됐던 돌로미티 집중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올해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돌로미티 여행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국내 여행사에서 돌로미티 송출 1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진행했던 돌로미티 집중 여행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24개 팀 송출해가지고 총 인원은 475명, 거의 5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랑 함께 돌로미티를 가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투어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24년에 진행됐던 돌로미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돌로미티를 통해서 유입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면 좋은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이런 거 좋았던 것들, 좀 아쉬웠던 것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돌로미티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사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대형 패키지 여행사들도 있고 수많은 코스들이 있겠지만,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한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해요. 직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비행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고, 마일리지나 비즈니스 관련 내용에서도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았나. 내년에도 돌로미티 집중 일정은 대한항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많은 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이 됐어요. 사실 돌로미티 가는 거는 경유 항공사를 통해서 베네치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여러 중동 항공사를 통해서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기는 해요. 왜냐? 베네치아에서 돌로미티는 3시간 30분, 밀라노에서 돌로미티는 4시간 30분, 이렇게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행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8시간 정도 차이 나거든요. 8시간, 9시간. 그래서 이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밀라노 인아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큰 히트를 치면서 내년에도 돌로미티는 대한항공으로 갑니다. 밀라노 인아웃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서. 대한항공 밀라노 출도착은 20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빨리 오시더라고요. 7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셔가지고, 이탈리아하고 대한민국은 자동 출입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출입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짧아졌고, 밤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첫날에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호텔을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돌로미티까지 4시간 30분 걸리는데, 물론 하루에도 갈 수 있지만 처음 오신 날 좀 피곤하게 이동해서 다음날 효율적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로베레토라는 지역까지, 돌로미티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숙박을 끝났고, 그렇게 둘째 날을 시작하게 되면 로젠가르덴 산군의 카레짜라는 호수를 시작으로 이제 돌로미티에 입성하게 되는데, 카레짜 호수는 돌로미티 트레킹 전에 몸을 푸는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킹이라기보다는 호수 산책 정도고, 몸을 좀 풀어놓고 산길 트레킹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코스예요. 그리고 몸이 굳은 상태로 돌로미티 투어를 바로 시작하게 되면 어찌됐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레짜 호수 자체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처음으로 돌로미티 산군에 들어오시다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호수에서 가볍게 산책하고 서쪽에 오르티세이라는 마을로 향합니다. 동쪽에 코르티나 담페초, 이 두 개의 마을을 거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간 사용할 케이블카 티켓을 구매합니다. 이 티켓은 일주일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무제한권이죠. 그래서 나눠드리고 세체다로 이동하게 되는데, 푸에조들 산군을 품고 있는 세체다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 산군 뷰에 감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12시간 이동했던 그런 피로가 다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멋있고 웅장한 데다가 이제 트레킹 난이도까지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뭐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풍경 잠시 감상하고, 목적지인 콜라이저 산장, 이날은 들어가는 머리하고 나오는 머리가 달라요. 세체다에서 콜라이저까지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길을 설명드립니다. 세체다에 올라가면 콜라이저 산장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산장에서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했죠. 앞으로 6일 동안 산장 점심에 있어서 어떤 메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라고 점심을 다 함께 먹게 되었고요. 요거는 포함 사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산장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음식하고 이탈리아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그래? 왜냐면 돌로미티 땅 자체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탈리아로 귀속된 땅이다 보니까 두 국가의, 두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맥주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맥주와 이탈리아 맥주 다 서빙이 됩니다. 저는 맥주는 오스트리아, 커피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맛있고 합리적이라서. 이 점심을 드신 다음에는 개별적인 트레킹이 진행이 되는데, 첫날 세체다는 약 2시간 정도의 내리막길만 걷게 돼서 트레킹 난이도는 하라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내리막이다 보니까 발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 내리막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세체다 산장에서부터 뷰포인트까지는 한 10분 정도의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천천히 간다면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게 싫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세미 패키지로 진행했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에서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모임 시간만 안내해드리고 개별적으로 걸으시는 거랑, 저와 함께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함께 오신 분들끼리 같이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많고 한데, 개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임 장소인 콜라이저 산장에 모여서 여유롭게 휴식, 여기서도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 첫날에 이 뷰 자체가 너무 멋있거든요. 휴식 즐기신 다음에 산타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제 마트를 들렀다 갈 거예요. 우리가 산행하면서 마실 물, 아니면 과일, 간식, 초코바 이런 것들을 구매한 다음에 호텔로 가셔야지, 이게 없으면은 트레킹하기가 어려우니까. 호텔은 돌로미티가 이 자연보호구역이고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대형 호텔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4성급 내지 5성급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이용하게 되는데, 사우나 있고 수영장 있고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나오는 이런 호텔로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녁은 항상 이 이탈리아식 코스 요리 3코스 내지 4코스, 5코스, 많으면 5코스까지 나오는데, 대부분 배불러서 많이 못 드시고 샐러드하고 이 전식, 본식, 디저트 요 정도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호텔은 몬테파나 돌로미티라고 하는 호텔인데, 이 호텔에서 보는 사소론고 뷰가 엄청나기 때문에 참가자분들이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도시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 자연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은 이런 식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게 되는데, 저녁까지 드시면 2일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3일차에는 세체다의 반대편인 이제 알페디 시우시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고원이에요. 축구장 크기로 따지면 한 8,000개 정도의 크기인데, 여름 시즌에는 야생화가 굉장히 만개하는 장소라서 매년 야생화의 색깔이 달라요. 23년에는 보라색, 24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노란색이 주를 이뤘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야생화 색깔, 주를 이루는 야생화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가도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축구장 8,000개를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또 그 안에서 A, B, C 코스를 나눠가지고 1시간, 2시간, 4시간 요렇게 코스를 진행했었어요. 왜냐면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목적지에서 만나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체력에 따라서 가는 코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A 코스, 뭐 가칭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놨지만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코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4시간, 뭐 여기서 빠지면 1시간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킹이 좀 일찍 끝났다? 그럼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마을 구경 개별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시간 안에만 이 주차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마을 구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걸어서 호텔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저랑 같이 가는 4시간짜리 C코스를 가시고 B코스에서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산장에서 커피를 드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반자유 일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함께 갔었을 때 어머니랑 같이 돌아다니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자유로움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까지 걸어가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더 걸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트레킹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오늘 걷는 게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호텔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물론 그룹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너무 예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몬테파나 돌로미티를 쓰기 때문에 아마 이 코스에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은 서쪽에 오르티세의 마을에서 알페디시우시 올라가는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4시에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전부 자유일정입니다. 어제 세체다 걸어보니까 힘들었어. 그럼 호텔에서 쉬셔도 좋고, 뭐 저랑 같이 걸어도 좋고, 마을 구경하셔도 좋고, 전부 자유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끼리 오신 분들은 뭐 가볍게 걷고 마을에서 쇼핑하시거나 맥주 마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나 버스 타고 돌아가셔가지고 호텔 사우나나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택지를 좀 자유롭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날은 호텔로 돌아오게 되면은 5시가 조금 안 되는데, 케이블카 마무리 되기 전에 바로 호텔 앞에 사소룬고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사소룬고를 한번 더 올라갔다 오셔도 좋고, 산타크리스티나 마을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출발을 9시 30분에 한다고 치면,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8시 30분에 혹시 나오셔가지고 케이블카 타실 분 있으면 같이 올라갔다 오자고.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내지 40분 먼저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시면은 대부분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볼게 이러고 아침에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식 먹고 한번 올라갔다 오시죠 하면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무제한 티켓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타도 돼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은 곳들 중에서, 물론 응급 상황이나 날씨가 안 좋아서 올라가지 못할 때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가보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일차, 우리가 드디어 돌로미티 아름다운 고갯길 중에 2개, 셀라 패스하고 포르도이 패스를 버스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돌로미티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마르몰라다 3343m의 마르몰라다를 보러 가는 겁니다. 마르몰라다는 직접 오르는 것보다 조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예뻐요.
3000m 이상 올라가면 고산병이 오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마르몰라다를 조망하면서 걸어보자 해서 콜데로시라는 곳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요. 그리고 비엘 달팡 산장까지 트레킹, 그리고 베체산을 걸어 내려와서 포르도이 언덕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옆에 있는 2950m 사소 포르도이 산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마르몰라다를 조망하고 그리고 호텔로 이동했었습니다. 이게 25년 돌로미티에서는 트레킹 코스가 여러 개로 나뉩니다. 우리 이번에는 비엘 달팡 산장에서 돌아왔었는데 쭉 가서 포르타 베스코보라는 곳까지 간 다음 케이블카를 타고 아라빠로 내려가도 되고 버스가 밑에서 기다릴 거니까 코스를 조금 더 추가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답사 갔다 왔던 곳. 5일차에는 호텔을 이동하는 날입니다. 2024년 돌로미티 집중 투어에서는 호텔이 다 3박씩이었거든요. 연박이에요. 그래서 짐을 여러 번 쌀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2, 3, 4일차를 한 호텔에서 5, 6, 7일차를 한 호텔에서 그러니까 호텔 2개를 3박씩 쓰기 때문에 5일차 되는 날 오르티세이에서의 3박을 마무리하고 브루니코라는 지역으로 전용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돌로미티 아름다운 고갯길이 나와요. 어제 4일차에 셀라 패스하고 포르도이 패스를 지났잖아요. 5일차에는 가르데나, 발파롤라, 팔자레고 패스를 지나면서 라가주오이 산장에 들렀다 가는데 라가주오이 산장은 해발 2750m 굉장히 높죠. 주변 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산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로 이동하면 칭퀘토리라고 하는 트레킹 코스를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키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트레킹하는 건데 칭퀘는 숫자 5, 토리는 탑들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5개의 탑이 있는 트레킹 코스의 이름이 칭퀘토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산장에 올라 칭퀘토리를 배경으로 트레킹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 한 40분 정도? 천천히 가면은 50분 정도? 물론 트레킹이 부족하다 하면 요 뒤에 있는 아베라우 산장이나 누보라우 산장까지도 다녀오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가보니까 참가자분들 대부분은 식사를 하시고 소화시킬 겸 한 바퀴 걸으시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한 바퀴 걷고 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후에 산장에서 칭케토리를 보면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게 트레킹을 끝내고 브루니코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구간에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마을이 있어요. 2026년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아주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예쁜 마을인데 원래 일정에는 없어요. 근데 기사님한테 얘기하면은 잠깐 세워가지고 마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 길게는 못 드리고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구경하고 그리고 넘어갔었어요. 영상으로만 봐도 아주 예쁜 소도시예요. 백화점도 있고 대부분 여기서 가벼운 거 기념품 같은 거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도착한 브루니코의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 요리와 사우나, 수영장 즐기시면서 6일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뭐 주변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브루니코 마을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스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걸어갔다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일차 대망의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트레킹입니다. 뜨레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3 치메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세 개의 봉우리를 일컫는 말인데 이탈리아어로는 트레치메 독일어로는 드라이치넨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땅이었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이름도 가지고 있죠. 드라이치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돌로미티 투어에서 가장 힘든 코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뷰도 좋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포토스팟들이 넘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우론조라고 하는 산장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앞으로 돌아도 되고 뒤로 돌아도 됩니다. 왜? 세 개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도나 뒤로 도나 어차피 목적지는 같다는 거. 다만 길에 난이도가 있어서 저는 뒤로 도는 쪽으로 많이 진행했어요.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반환점까지 가셨다가 돌아오기 편하도록 했는데 이건 진짜 선택 잘했어요. 중간에 돌아오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트레치메디라바레도는 길 자체도 쉽고 봉우리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다 보니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서 체력 안배만 잘한다면 누구나 돌 수 있는 코스로 트레치메 트레킹을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유명한 동굴뷰도 찍을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그냥 트레치메를 배경으로만 찍어도 정말 멋있게 나오는 곳이에요. 점심 식사도 자유롭게 산장에서 드셔도 되고 도시락을 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저 로카텔리라고 하는 산장까지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에 까르보나라가 정말 맛있어요. 12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데도 먹을만한 까르보나라가 있는 장소가 로카텔리 산장. 현금밖에 안 됩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서 카드 기기가 안 돼요. 이렇게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아래에 있는 미주리나라고 하는 호수로 이동하게 되는데
유명한 호흡기 치료기관이 있을 정도로 공기도 맑고 아주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호수예요. 트레치메에서 트레킹으로 지친 몸을 미주리나 호수에서 가볍게나마 회복하고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7일차에는 리커버리 트레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바로 주저앉아 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걷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6일차에 트레치메에서 몸을 어느 정도 혹사시켰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주기 위한 트레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이에스 호수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 알타비아 넘버원의 입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룻배를 타거나 가볍게 호수 한 바퀴를 걷는 지친 몸을 회복하기 너무나 좋은 트레킹 코스예요. 호수를 걷기 싫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호숫가 앞의 카페에서 차나 혹은 맥주, 간단한 식사를 하셔도 좋아요. 브라이에스 호수를 지나 우리는 산칸디도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거는 외람된 얘기지만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야닉 시너의 고향이 바로 이곳 산칸디도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산칸디도의 사우놀드라고 하는 산으로 마지막 스키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가벼운 트레킹, 여기도 한 30분, 40분 코스. 이게 마지막 펀법을 이용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덜컹거리기도 하고 속도도 꽤나 나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거 지금 아니면 언제 타보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타고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요걸 타고 내려오셔도 되고, 스키리프트 타고 올라갔던 거 그대로 타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이후에 산칸디도 마을 구경하고 호텔로 조금 일찍 돌아오게 되는데, 호텔 시설이 너무 좋은데 트레킹 끝나고 피곤해서 호텔 시설을 이용 많이 못 하셨거든요. 호텔 시설을 많이 즐기시라고 조금 일찍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른 시간 아니고 한 4시? 사우나 하시는 분, 뭐 수영 하시는 분, 아니면 다시 또 마을 구경 가시는 분, 개별적으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8일차로 오게 되면 이제 짐을 모두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버스에 실어서 우리는 이제 베로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베로나 반, 밀라노 반으로 갔어요. 도로 상황도 있고 도시 상황 같은 걸 따져가지고 반반 들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반반 들렀던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베로나는 원형 경기장이라는 랜드마크와 로미오와 줄리엣 배경이 된 도시다 보니 줄리엣의 집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다 보니까 구석구석 둘러볼 시간도 넉넉하고, 밀라노는 대도시라 쇼핑하기도 좋고 무언가를 먹기도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커서 돌아다니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아쉬워야 여행을 또 온다고 하죠.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예약하신 분들 중에는 밀라노에서 1박 내지 2박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사님한테 따로 얘기해가지고 밀라노에서 짐을 아예 내려드리죠. 호텔 최대한 가까운 쪽에다가 밀라노 내려드리고, 만약에 그날 베로나를 들렸는데 이분들이 밀라노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 베로나에서 밀라노 공항 가는 길에 최대한 밀라노 시내 쪽으로 지하철 닿는 끝구간까지는 내려드리고 가요. 공항에서 돌아오시는 것보다 그게 더 가까우니까. 서로 최대한 동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로나 혹은 밀라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6시나 6시 30분 정도, 밀라노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는 오후 10시 비행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을 고려해 조금 일찍 도착하고, 일찍 도착하면 면세 쇼핑,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좀 여유롭게 캐리어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찍 한 6시 30분 정도에 도착해서 공항 체크인까지 도와드리고 출국장으로 보내드리면 한 팀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게 2024년에 진행한 돌로미티 집중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2024년 돌로미티 최다 인원 송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 기세를 몰아서 25년에 조금 더 발전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온천이라든지 동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업데이트를 거쳐서 돌로미티 땅을 최대한 오래 밟고 계실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손을 본 버전이 2025년의 돌로미티 투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12월 기준으로 25년, 그러니까 내년 돌로미티 집중을 이미 200분 이상 신청해 주셔가지고 꽤 많은 스케줄이 확정됐어요. 확정도 됐고 마감도 많이 됐고,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돌로미티 외에도 스위스 알프스 3대 미봉 있죠. 흔히 알산미라고 부르는 융프라우 요흐, 마테오른, 몽블랑, 그리고 세계 트레킹도 있고, 뭐 이외에 뉴질랜드도 준비하고 있고, 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